안녕하세요. 2022 베테랑스 에듀 겨울방학 특강 SAT 설명회 2부 순서입니다. 저는 토니광 강사입니다. 이번 2부 순서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SAT를 접함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집중적으로 전략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고득점의 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2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8월에 컬리지보드, 즉 SAT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이죠. 컬리지보드로부터 샘플 문제들이 공개가 됐어요. 그걸 받아들고 면밀하게 검토를 한 이후에 저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제일 큰일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페이퍼 SAT 시절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수준의 단어들이 answer choice, 그러니까 선택지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고요. 지금부터 실제 예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디지털 SAT 컬리지보드가 공개한 샘플 문제입니다. 지문보다도 제가 놀랐던 건 이 선지라고 하죠. answer choice에 배치된 단어들입니다. 보시면 A번에 jarring, 삐그덕거리는 이란 형용사고요. B번에 scholarly, 전문적인, 그리고 C번에 melodic, 조화로운 이런 형용사들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역시 지문보다 중요한 건 answer choice에 나온 단어들이에요. C번에 나와 있는 epitomizing, 전형적인 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D번에 transcending, 범위를 벗어난, 초월한, 한계를 넘어선 이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jarring, 그리고 scholarly, 그리고 melodic, epitomizing, transcending 이 5개 단어들 현재 치열하게 페이퍼 SAT를 끝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95%는 모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수준의 단어를 암기하고 있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현재 페이퍼 SAT의 선택지 단어들은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뛰어난 감을 통해서 직관적인 유추가 가능했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맞히는데 직접적인 어려움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디지털 SAT로 가면 난이도 자체가 확실히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페이퍼 SAT에 출제됐던 단어들이 100 수준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SAT 단어의 난이도는 150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들이 선택지에 배치가 된다. 그리고 따라서 위 5 수준의 단어, 어휘의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1500 이상의 고득점을 받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휘에 대한 만반의 대비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인문학 지문이 출제가 된다라고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문학 지문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들이 지금 보고 계시면 우리 페이퍼 SAT에서 리딩 지문에 출제가 됐었던 히스토리 지문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텐데 히스토리 지문에 나오는 글의 성격과 이러한 인문학 지문의 성격이라는 건 매우 다릅니다. 그러면 글이라는 게 똑같은 독해지 뭐 특별히 어려울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인문학 에세이를 가지고 학부모님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완전히 한글로 해석을 좀 달아놨습니다. 읽어볼게요. 여행은 생각의 산파들이다. 기차, 배, 움직이는 비행기보다 더 내적인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흔하지 않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과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가진 생각들 사이에는 독특한 연관 관계가 있다. 큰 생각은 큰 경치를 필요로 하며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필요로 한다. 미루기 쉬운 자기 성찰은 광경의 흐름에 따라 촉진이 된다. 생각만이 하려는 일의 전부일 때 정신은 생각이 적절히 나는 것이 꺼려질 수 있다. 일은 필요에 따라 액센트를 흉내내거나 그리고 농담을 말하는 시간을 가지는 만큼 마비가 된다. 생각의 한 부분이 다른 시행이 주어지거나 음악을 듣거나 혹은 나무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주어질 때 사고는 비로소 향상된다. 어떠세요? 우리말로 쓰여져 있어도
특별히 모르는 단어가 없으실 텐데도 이해하기 어렵죠. 이처럼 인문학 지문의 특징이라는 거는 추상성 그리고 함축적인 의미 이 두 가지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SAT에서 출제되는 short passage 형태의 인문학 지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2022-2023 저희 베테랑스 에듀가 겨울방학 특강 SAT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어 얘기 아까 드렸죠. 저희 SAT 단어집 V집이라고 하죠. 이번에 디지털 SAT 버전으로 새롭게 에디션을 출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을 포함을 시켰냐면 컬리지 보드에 샘플 문제 공개된 것과 가장 수준과 레벨이 유사한 그런 단어들을 직접 강사들이 골랐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냐면 올드 SAT에 출제되었던 2016년 이전 출제되었던 단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AP 랭에 출제되는 그런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들이 기존의 페이퍼 SAT의 선택지 단어들보다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드 SAT의 단어들과 그리고 AP 랭에 출제가 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까지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암기를 하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V집 디지털 에디션 이번에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인문학 지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는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All Humanities라는 인문학 에세이 모음집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줄리안 헉슬리 Democracy Marches라는 글이죠. 그리고 스티븐 스펜더 그리고 Word Within Word 세 번째 보시면 아놀드 토인비의 Civilization on Trial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트런드 러셀이죠. The Limit of Human Power 이러한 세계를 관통하는 수많은 거장들, 사상가들, 철학가들의 주옥 같은 명문들 200개를 직접 선별을 해서 short passage 형태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저희 부교재로 쓸 계획이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지 비단 디지털 SAT를 위한 준비뿐만이 아니라 교양과 지성을 쌓는 데 있어서 이번 겨울방학이 저희 All Humanity라는 이 교재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먹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1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MAT 방식의 멀티 스테이지 방식의 어댑티브 스타일 저희가 완벽하게 컬리지 보드의 사상을 구현을 해냈고요. 매주 먹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first 모듈과 second 모듈로 나뉘어 가지고 first 모듈의 성취도에 따라서 반 이동 수업을 그렇게 실시를 하기로 저희는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먹 테스트를 볼 때 학생들이 어느 정도 부담감을 좀 느끼고 first 모듈에서 최대한 긴장을 해서 정답률을 높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겨울방학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몸에 체화시킬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 SAT에 관련해서 1부와 2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시험이 바뀌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겨울방학 때 학생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